킴스 12년차 축산 담당이 되립니다. 저는 올해 입사 12년차 축산 담당입니다. 길다면 긴 시간 근무하면서 나름 자부심도 있었고 좋은 인연들과 추억도 참 많았습니다. 회사의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해왔고 조직의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왔다고 늘 자부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문득 그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나와 우리 가족, 회사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 처음 입사할 때 상상했던 미래의 내 모습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저에게는 처음 축산이라는 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정형이 안 된 날고기를 먹음직스럽게 혹은 아름답게 상품화해서 가치를 높이는 기술. 그것은 당시 쉽게 배울 수 없었지만 그 기술이 가진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을 한 번이라도 더 만져보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작업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선배들 눈치 봐가며 어깨너머로 하나씩 배우다 비로소 몇 달 만에 처음 칼을 잡고 작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재미와 성취감도 컸습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실수로 눈물 쏙 빠지게 혼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축산 기술을 배웠기에 더욱 기능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제가 가진 이런 값진 능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 도태되어 가고 있는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회사는 매번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줄이고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임 직원인 사수들은 이제는 언제 계약해줘야 될지 모르는 필업 직원들을 하루라도 빨리 가르쳐서 본인들의 수준까지 단기간에 끌어올리려는 강요 아닌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님에도 말입니다. 그래야 매장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쉽게 알려주다 보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둘 다 내 기술에 대한 애정이 사라집니다. 힘들게 외부에서 돈 들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듯 그에 따른 회사의 우대 또한 없어진 지 오래이며 그나마 공정성이 매우 의심되는 승진시험 때 필기시험 면제를 받기 위해 쓰일 뿐 자격증 취득에 대한 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축산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이 아직 많지만 최근 회사는 인원 부족을 해결해 준다며 상품성 떨어지는 MLP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해 기능인들의 설 자리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그나마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창구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동업계는 직영 육가공 공장을 운영하며 전문성을 발휘하고 유지를 시키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기능인이 가진 전문성을 회사는 무시하고 기능인이 스스로 자기 기능을 하찮게 느끼는 것. 내가 그토록 어렵게 익히고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업이 저를 비롯한 주변 동료들과 후배들을 볼 때면 이제는 쉽게 배우고 쉽게 버려지는 그런 기술인가 하는 생각에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게다가 이제는 수축산 통합을 앞세우며 그나마도 없는 인원마저 줄이고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생선을 자르라 합니다. 흰 가운에 칼 들고 있다고 다 같은 기술이 아닙니다. 축산의 축종만 따져봐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저마다 살성이 다르고 녹는 점도 다릅니다. 하물며 수산은 칼의 종류와 쓰는 방법부터 모두 다릅니다. 그저 짧은 생각에 칼이 다 똑같은 거 아니냐며 12년간 쌓은 경력을 매도당할 때면 내가 그동안 뭐 한 건가? 하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물론 수산의 기술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힘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와 같은 존중받아야 할 기능인입니다.
부디 회사를 위해 본인의 능력과 재능을 쏟아부은 기능인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매도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쉽게 배우지 못하는 기술을 빠르게 전수해서 매장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는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인사조치로 인한 매장 직원들의 이탈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들어서는 느닷없이 당사자와 협의도 하지 않고 지방 점포로 전보를 보내서 많은 직원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박봉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동료들로부터 들은 바로는 실제 이동 5일 전에 직접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방 점포로 갑자기 발령났으니 이동해라 라고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당사자들에겐 제발로 나가라는 의미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얼마 전부터 가정 형편상 맞벌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내는 7시 반에 출근하고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제가 등교체비만 해주고 출근합니다. 만일 저에게도 갑작스러운 지방점포 발령이 발생한다면 5일 안에 신변 정리 및 아이들의 케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동지로 부임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게 될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숙소와 얼마간의 주재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생활이 무너지는 게 과연 보장이 될까요? 심지어 인사팀장은 안 갈 거면 가서 그만두라는 식으로 몰아세웠다 하니 이 같은 막장 인사 발령이 나의 일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 문득 겁이 났습니다. 임금 동결 또한 심각합니다. 우리 가정 역시 이미 지난 3년간 동결된 연봉으로 인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과 행복은 창문으로 달아난다지요. 제가 최근 들어 가장으로서 느낀 제일 큰 두려움은 내 경제력으로 가정의 행복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저 같은 대부분의 전문직 팀장 담당들은 집에 가면 남들보다 돈 많이 못 버는 무능한 남편이고 휴일에 피곤해서 잠자느라 잘 놀아주지 못하고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도 잘 못 사주는 나쁜 아빠이며 매달 생활비, 대출금, 카드값에 시달리는 쓸쓸한 가장입니다. 우리 회사를 다니면 다닐수록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제가 이곳에 계속 있어야 할 이유, 축산 기능인의 자부심마저도 회사는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 처음 입사하면서 꿈꾼 모습과 점점 멀어져가는 내 모습에 스스로 상실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부디 이런 어둡고 부끄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단 한 번,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직원이 아니라 같은 가장의 입장으로서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